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로 유명하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선택이나 결정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통념을 깨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어 행동 경제학의 기초가 됐고 바이블이 됐습니다. 사실 유명한 책이라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움이 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는 일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2가지가 있어요. 데니얼 카너먼이 판단과 선택에 관한 2가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스템 1은 빠르게 반응하고 즉흥적인 거예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좀 더 크다, 좀 더 작다, 아니면 좀 더 멀리 있다, 이런 걸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경우,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이쁘다, 혐오스럽다, 공포스럽다, 그런 느낌들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시스템 1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시스템 2는 정반대로 복잡한 계산을 통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 활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산만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할 때 출발 선상에서 출발 신호를 준비한다든가, 시끄러운 소리에서 특별한 소리를 찾기 위해 집중한다든가, 책에서 특정 문자, 아나, 가 이런 것들이 몇 번씩 나오는지 측정을 한다든가, 수치적인 부분, 계산하고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 복잡한 논리 주장의 타당성을 점검한다든가, 여러가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 2가지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시스템 1은 본능적에 가까운 거고, 시스템 2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2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오르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해요.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시스템 2에 관한 복잡한 사고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검은색 티를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주고받고 흰색 팀끼리 농구공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때 흰색 팀이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세는 실험을 했을 때 영상이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릴라의 옷을 입은 사람이 9초 동안 화면을 지나갔다고 해요. 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집중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릴라를 본 사람들은 패스를 몇 번을 했는지를 대부분 맞추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 집중을 한 사람들은 고릴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고릴라가 안 보일 수가 없겠죠. 이 실험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2의 활동에 의해서 복잡한 사고를 집중을 했을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장면도 못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것을 못 느낀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이는 게 다 진실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투자의 함에 있어서도 어떤 종목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열중해서 그런 오류를 범한다고 하고요. 어떤 것에 시스템 2에 의해서 집중하면 시스템 1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2 시스템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옷차림이 괴상하거나 외모가 조금 특이한 사람에게 애써 시선이 가는 것을 쳐다보지 않으려 하거나,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욕설을 안 퍼부으려고 꾹 참았던 거, 이런 것들은 시스템 1의 것을 시스템 2가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결정이 있어서 시스템 1을 무조건 다 억누르고 시스템 2만 발휘한다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왜냐면 시스템 1은 속도가 빠른다는 장점이 있는데 시스템 2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을 할 때 시스템 1과 2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 도형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멀라리어의 착시라고 하는 건데요. 2개의 길이는 같습니다. 2줄이 똑같다는 사실을 직접 대보거나 길이를 재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윗게 더 길어 보이죠. 그렇지만 시스템 2의 작용에 의해서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사례로 카너먼이 대학생 때 심리치료의 기술과 과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한 강사분이 이야기했던 사례가 나옵니다. 그 강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한 환자가 예전부터 치료를 받아왔을 때 치료사들이 자신에게 했던 실수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당혹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거쳤음에도 모두 만족스럽지 않고 실망스러웠다고 말을 하면서 그 치료사들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치료사는 다르다고 감지를 했다고 합니다. 치료 강사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면서 그 환자를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환자는 받아줄 꿈도 꾸지 마세요. 내쫓아 버리세요. 사이코패스나 다름이 없어 절대 도와줄 수 없어요. 이 말은 그 환자가 그동안에 겪었던 것과는 다르게 느껴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멀라리아의 도형처럼 달라 보이지만 같다는 거죠. 이 부분은 치료사들의 문제가 아닌 그 환자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시스템 1에 대한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는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2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스템 1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시스템 2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다 그러면 많은 사고나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이 두 개는 타협을 해야 하고 서로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락 맨 끝에 부분을 보면 이 책은 자기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알아보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게 이 문구를 듣고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실수를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 시스템 1과 2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남의 말을 맹목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맹목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됐다는 것조차 알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보지 못하고 과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확신은 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